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마음으로 만나 뵙게 되니 참으로 기쁩니다. 저를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 귀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드리기 위하여 이모저모를 제게 이야기하라고 하시네요. 오늘은 필수 영양 결핍증. 필수 영양은 뭐고? 또 그럼 뭐가 결핍된다는 얘기인가? 그럼 결핍되면은 무슨 결과가 오나? 우선 그 중에서 하나만 대표적으로 뽑아서 말씀을 나눈다면 만성 퇴행성 질환 하면은 여러분은 많이 들어서 아십니다. 내가 꼽지 않아도 아십니다. 그 중에서 퇴행성 지방을 바탕으로 하는 질병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퇴행성 지방으로 인한 질병 우선 중요한 세 가지만 거론해 보죠. 심장혈관 질환, 그거로 인한 사망자가 이 어프런트 컨트리, 그러니까는 부자 나라라고 할까요? 자관, 이 모든 그 과학과 인더스트리가 앞으로 전진했던 선진 국가요. 선진 국가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이 이런 병이 가장 많고 불과 20-30년 안으로 심장혈관 질환으로 인한 심장마비나 또 뇌졸중이 제1위 사망의 제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혈관 질환은 지방으로 인한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암입니다. 암이 왜 그런지 여러분 놓치지 말고 잡으십시오. 암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당뇨입니다. 우선 이것만 들고 다른 거 뭐 소소한 관절염이니 뭐니 하는 거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퇴행성 질환이 오느냐? 그것이 바로 필수 영양 결핍증 때문에 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필수 영양소가 도대체 뭐가 필수 영양소냐?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필수 아미노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주 잘 아셔요. 그래가지고 맨날 단백질? 그러면 특히 제 세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저를 의시해서 단백질이 결핍될까 봐 특히 채식을 하면서 또 단백질이 결핍될까 봐 애를 씁니다. 아닙니다. 단백질은 너무나 과잉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결핍증이 오히려 사람을 병나게 하지 않고 건강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50가지의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다 먹습니다. 그러나 음식 가운데서 꼭 들어와야만 하는 영양소들이 있고 들어온 음식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필수라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물론 성장하고 하지만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영양소가 50가지 훨씬 더 넘지요. 그러나 밖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우리 몸이 필요한 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거를 해야 뭐가 결핍이 되며 왜 결핍이 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과 제가 그거를 바꿈으로써 이런 것으로 인한 대표적으로는 퇴행성 지방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환 같은 데서 예방하고 또 이미 문제가 됐다고 해도 치료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필수 아미노산 8가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 2가지,
많은 지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3가지의 비타민 종류들, 그 다음에 20가지의 광물질, 그 다음에 우리의 에너지의 소스 하면 뭡니까? 설탕입니까? 아닙니다. 전분입니다. 전분, 카보하이드레이트, 전분입니다. 우리 몸이 당을 만들도록 기회를 줘야지 밖에서부터 당분이 들어가는 것은 노노가 몇 가지 노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필수 영양소를 말하면서 놀라지 마세요. 물이 필수 영양소입니다. 왜요? 우리 몸에서는 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꼭 밖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8가지 건강 법칙에도 물을 언제 어떻게 먹으며 어떤 종류의 물을 먹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H2O, 네, 물, 그 다음에 산소. 우리 공기 중에 이 산소가 없고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물론 산소는 공기 중에서 폐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음식물에서 신선한 음식물, 과일이나 야채에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질이 좋은 물을 먹음으로써 더 좋은 건강을 누리죠. 그 다음에 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는 빛. 네, 우리가 여러분 인도화에다가 햇빛을 보이지 않고 플랜트, 식물을 우리가 꽃을 좋아하고 뭘 하기 때문에 빛이 없는 데다 둬두면 그 잎사귀가 어떻게 변하는 걸 보셨습니까? 연두색이 되다가 그 다음에 노란색이 돼서 떨어집니다. 사람도 햇빛을 받지 아니하면, 햇빛을 직접 피부로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세포들도 그렇게 식물의 잎사귀처럼 결국은 낙엽이 지고 말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따라붙는데, 우선 이런 기초의 틀을 놓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부수적인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인자,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인자,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생명을 존속시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배제하고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거는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 가지고는 다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만 가지고, 피부를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받아들인 것을 소화기에서 소화를 잘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화를 시킨 것을 잘 꼭 필요한 것만 흡수를 시켜야 됩니다. 예전에 그거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근데 소화를 시키려면은요, 우리 위에는 염산이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많아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소화 효소가 타액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췌장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만큼 분비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소화효소는 35세가 넘으면 그 활성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소화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늙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간에서부터 분비되는 담즙이 없이는 지방을 소화시키실 수가 없으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보존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 오늘 그걸 갑자기 말씀을 하세요? 예, 이유가 있죠. 이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나아가서는 생명을 계속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을 존속하는데 왜 그러면 이 필수 영양소들이 부족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요, 이 필수 영양소가 부족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벌써 몇 년째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계속 이야기를 해온 것들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참으로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 아시죠?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이 되기 위하여는 통밀이 그 정미소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필수 영양소를 몽땅, 거의 몽땅 조금만 남겨놓고 속에 순전히 전분, 에너지를 말하는 그 전분 덩어리로 흰 밀가루를 만들어낼 때 우리 몸이 꼭 아까 하나 빠졌습니다. 필수 영양소에 보조 필수 영양소에 섬유질이 들어가야 합니다. 섬유질이 나갔고 모든 비타민, 광물질, 하여튼 항산화제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 다 깎여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먹지 말고 전곡을 잡수시라고 권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현미를 깎아서 눈도 떨어지고 겨도 없어지고 껍질, 속껍질 바로 밑에 있는 그 모든 좋은 영양소, 이 필수 영양소가 다 깎여 나가서 하얀 쌀이 되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분, 에너지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발생하기 위하여 전분이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겪어서 흡수가 되어서 당분으로 되었습니다. 그 60조나되는 세포에게 당분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태워서 에너지를 발생할 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촉매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산소하고 당분만 있다고 해서 에너지를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비타민도 필요하고 광물질도 필요하고 산소도 물론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다 깎여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탈지 우유를 만들죠. 예, 왜냐하면 기름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 탈지우유를 만들 때 그 홀 밀크, 소젓 그 자체는 소가 1년만 먹으면은 18개월이면 소는 완전히 성숙된 소가 됩니다. 사람은 그보다도 훨씬 오래오래. 그러니까는 우유를 바탕으로 만든 포뮬러를 먹은 아이들은요, 우량아 상을 타면서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빨리 자라고 사춘기가 빨리 오고 10살 전에 벌써 모든 생리가 변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일찍 퇴행성 질환에 걸리고 장수의 비결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미 시작할 시기를 많이 잃어버린 격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공을 하면 할수록 모든 영양소는 제거가 됩니다. 보세요. 슈가 케인, 사탕수수요? 사탕수수에도 백설탕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 모든 그 사탕이 그 에너지를 화할 때 필요한 많은 양분들은 싹 다 제거하고 섬유질도 싹 다 제거한 백당, 흰 설탕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씨름을 하려고 하는 기름입니다. 우선 견과류는 조금 제쳐놓고 씨앗에 대해서만 얘기해 봅시다. 씨앗을 기름을 만든 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식물성, 종, 씨앗이란 말이에요. 유, 기름이라네. 채종유 하면은 식물성 씨앗에서 짜낸 기름이구나. 씨앗에는 모든 이 필수 영양소가 고루고루 다 있고, 여러분 씨앗은 여러분이 잘 보관만 하신다면은 5년 후에 심어도, 아니 어떤 땅 속에는 무덤과 함께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심으니까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올라와서 떡잎이 올라오면서 자기 모습을 드러냈다는 그런 그 고고학자들의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씨앗 속에는 참 생명의 근본이 되고 생명을 발달시켜야 하는 좋은 필수 영양소가 고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짜면은 그 여러 과정을 겪어서 정제해서 refine, 정제한 기름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는지 아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과정을 겪고서야 무슨 영양소가 남을까? 물론 그 과정도 복잡하지만 약품 처리, 열 처리, 그 처리가 정말 복잡합니다. 옛날에는 이 기름을 짜기 위해서 한 마을에 기름집이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적에도요. 저는 창천동이라는 곳에서 이화대학과 연희대학이 있는 그 근처의 동네입니다. 거기서 어린 시절을 자랐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동네에도 그 기름집이 있었습니다. 그 기름집에서 기름을 짜는 날이 일주일에 딱 한 번씩 있었습니다. 참 자주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 짜고 조금씩 자기 집에서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기름병이 흰 병이 있는가 하면은 엠버라고 해서 초콜릿색 나는 갈색 나는 그런 병일 수도 있고, 각각 자기 집에서 자기가 준비한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받아옵니다. 그리고는 가장 집에서 어둡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고 뚜껑을 꼭 닫으며 조금씩 사용하며 일주일 안에 그 기름을 다 처리해야지 일주일이 지나면은 이것이 산화되니까 아주 쓴맛, 이상한 맛이 있기 때문에 썩은 기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화했다고 말하죠. 쇠붙이가 녹이 쓰는 것처럼 기름은 녹이 쓸고 질이 좋은 기름, 말하자면 아까 필수 영양소에서 필수 지방산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오메가6, 오메가3. 이거는 아주 산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하기 위하여도 계속 연구를 할 수 없이 산화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연구를 지속할 수가 없고, 오메가6보다 오메가3는 더 예민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정체를 다 규명을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고, 그래도 오메가6는 그래도 오메가3만큼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꽤 많이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씨앗에는 그 씨앗이 생명이 발화하기 위하여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몸에 60조나 되는 그 하나하나의 세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가 이 씨앗 속에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기름을 짜며 정제하며 옛날에 그렇게
거창스럽게 다루던 그 기름 짜는 틀이며 기름을 그렇게 소중하고 기름이 아주 비싸고 많이 먹을 수가 없었던 그것이 오늘날 이 기계 문명이 이렇게 고차원으로 바로 지금 여러분 뉴스에서 들으셨겠죠? 목성 주피터에 가기 위하여 4년이 걸렸고 거기서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이쪽으로 제공해 주던 그것이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그런 보고를 받으셨죠. 예, 이렇게 과학 기계 문명이 고차원으로 되면서 예외 없이 기름을 짜는 그 기계나 모든 것들도 엄청나게 해가지고요. 지금은 정말 순수한 기름을 얻어보기가 아주 극히 힘든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는 기름이 아주 맑고 네 얼마나 많은 이 끈끈한 그 거미 한 것도 제거를 했고 냄새도 제거를 했고 냄새 제거하는 것으로요. 뭐 거기에 있는 색깔도 제거를 해서 무색, 무맛, 무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떤 씨앗에서 나온 기름인지 알 수 없게끔 만들어서 비싼 기름에다가 이런 싼 기름을 섞어도 아무 변질된 것 같이 보이지 않고 냄새가 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이런 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그러면은 이 씨앗에부터 기름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리고 그나 그뿐입니까? 그냥 정제한 기름만이라도 감지덕지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케미컬, 독성분이 들어가서 이 기름이 가지고 있는 기름에 용해되어 있는 이 독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가장 예민하고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뇌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뇌신경은 우리의 앞니마 뒤에 있는 전치두뇌에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모든 이 스피릿, 영성에 관한 것과 모든 것이 좌정하고 있는 거기를 위해서 크라운, 그러니까 뇌의 크라운이라고 뇌의 그 면류관은 바로 이 전치두뇌입니다. 거기를 위해서 다른 뇌세포는 다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독성분이 모든 세 겹이나 되는 베리어, 경계막을 다 통과해서 세포를 가서 방해를 일으키니까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을 제대로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어떤 거는 너무 많고 어떤 거는 너무 적고 균형이 다 깨지니까 정신질환으로부터 사람이 도저히 이 뇌를 잘 보존할 수 없는 그런 경지로 들어가죠. 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죠? 이렇게 60조나 되는 세포막 그리고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이 이 한 세포 안에는 또 소관, 소장기, 올게넬, 소장기가 있는데 핵막을 위시해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다음에 뭐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가 다 이중막으로 쌓여 있는데 거기에 이 필수 지방산 특히 오메가3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질이 드나드는 데에 교류가 안 돼서 이 세포들이 자기의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필수 지방산 중에서도 오메가6는 꽤 많아요. 그리고 오메가6가 많은 사람에게는 오메가3가 더 많이 필요해요. 왜? 오메가3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비율, 레이쇼, 몇 대 몇 이것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요, 오메가3의 결핍증이 roughly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99%, 어떤 임상가들은 93%, 보통 또 어떤 사람들은 55%의 오메가3의 결핍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핍증으로 인한 질병이 하도 많아서 이루이루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건강식품점에 가서 뒤통수를 극적 긁으면서 내가 뭔가 영양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무슨 보조식품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글쎄요 하면서도 가서 잡는 것이 무슨 보조식품병이라고요? 오메가3가 잔뜩 있는 그 젤 폼으로 되는 기름 덩어리를 소개해 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민하고 파괴가 잘 되는 오메가3는 물론 다른 영양소도 그렇지만 보세요. 다른 영양소는요. 광물질 같은 거는요. 파우더도 만들어서 교갑에 넣어서 보조식품으로 줄 수 있고 뭐 비타민 같은 것도 뭐 잘 보존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부족하니까 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 기름은요. 우선 처리하는 과정에서 산소에 노출돼도 벌써 렌시드 산화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열 처리를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압축만 가지고는 이 단단한 씨앗에서 기름을 짜내기가 무척 힘드니까 이거를 우선 여러분 건강식품점에 가면 플렉스 밀을 팔죠. 플렉스 씨드를 밀가루처럼 갈아 놓은 거죠. 네, 이거는 벌써 3일만 지나면 산화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 오메가3 좀 먹어야지 하고 건강식품점에 가서 만일 플렉스 밀을 사다가 잡수신다 그러면은요 오메가3는 아예 거기 없는 것입니다. 다 렌스드 됐습니다. 왜? 오메가3는 많은 지방이 그러한데 그 중에서도 오메가3는 열에 약하고 산소에 약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머릿속에서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세 가지에 아주 약합니다. 열, 빛, 그 다음에 산소, 이 빛, 햇빛이나 아니면 이 냉장고 안에 있는 이 전기불에도 그 다음에 이 실내에 있는 전기불에도 약합니다. 태양빛만큼 강하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빛, 산소, 공기 중에 있는 산소죠. 물에도 있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열. 이 오메가3는요. 302도만 되면은요. 싹 그 활성도가 지로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302도 화시로 그러합니다. 지방을 많이 잡수시는 분, 또 이미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체중이 과다하신 분은요. 오메가3를 더 필요로 하고 지방을 적게 먹고 지방을 몸에 별로 없는 분은 오메가3를 적게 필요로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보조식품 하지만 비타민 1, 비타민 3, 비타민 B6, 그 다음에 비타민 B12는 먹어도 암만 보조식품으로 잡숴도 소화기에서 흡수 안 해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잡수신 분들은 비타민 B1 다이아민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타민 3라든가 비타민 B12는 주사나 뭐 다른 방법으로다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거를 fortify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요즘 나오는 것도 있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광물질이 20개 내지 21개의 광물질이 필수 광물질인데 밖에서만 들어와야지 우리 몸에서 그 후에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특히 칼슘이나 이 마그네슘은 얼마나 부족점이 많은지요. 왜?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정제식품이
전분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것들,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는 단백질도 지금 아미노산으로 다 정제를 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정제식품은, 그리고 가공식품은 우리 몸이 소화기에서 소화를 시키고 흡수를 하는 일에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 그뿐입니까? 기름에다가 또 아주 원소의 아주 그 바탕 모습을 다 바꿔놓기 위해서 씨앗으로 만든 채 종류를 마가린을 만들죠. 우리나라는 마저린을 마가린이라고 하죠. 이거는 죽은 식품으로서, 완전히 가공식품으로서 우리 건강을 퇴행성, 지방으로 인한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의 기초를 놓아주죠. 그러니까는 천연치료에서는 fat free diet, 지방이 없는 식사를 권하는데, 내가 오메가 필수 지방산을 잡수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지방이 이렇게 정제가 되고 가공이 되어서 영양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고 호소를 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알리브 오일은, 특히 버진 알리브 오일은 먹을 수 있는가? 버진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또 우리가 늘 먹는 세사미 오일은 안전합니까? 하는, 그러면 필수 지방산을 위하여 보조식품도 안 돼, 기름도 안 돼,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먹으랍니까? 하고 내게 질문하시겠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꼭입니다. 여러분 아무 지방이나 입에 혀끝을 기쁘게 하시느라고 잡수시고 아직 50도 안 됐는데 떠나시면 너무나 아쉽습니다. 꼭 오셔서 장수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